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수업을 맡게 된 김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수업도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3번째 찍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됐어요. 요거 확진자. 뭐, 네, 그렇습니다. 학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교명을 여기에도 뒤편에도 하면서 다 바꿨고, 지금 내부, 외부적으로도 다 변화가 있어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대입진학실이 생겨서 보다 전문적으로 여러분께 상담을 해드리려고 노력 중이고 3학년 교무실 옆에도 상담실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이미 공사가 시작돼서 여러분이 올 때쯤이면 따로 좋은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것 같고요. 각방 교실은 담임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책상 위에 이렇게 스티커라던가 바닥에 이런 깨진 거라던가 뭐 청소부터 해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줄 맞추는 거 다 담임 선생님들이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말 지금도 계속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오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2 수업에 대해서 저는 원래 첫 번째 시간에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생명과학 2라는 과목은 일반적으로 수능용은 아니에요. 내신용이죠. 그리고 수능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서울대에 가는 친구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철저하게 내신용으로 가르칠 거고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어떤 범위인지 다 찝어드릴 거예요. 내신용은요. 우리 2학년 2학기 2회고사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즉 쉽다는 거죠. 암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암기를 다 찝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수업 내용은 아니고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니고 저희 고3 교사들의 연수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연수틀에서 들은 내용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매년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검색해서 실제로 입시 설명회 같은 거 한 자료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똑같은 자료를 볼 수 있는데 검색창에다가 2021 생명과학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게 설명의 자료들이 많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제가 캡처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이든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서 보지 않을까봐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본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개정 첫 세대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라던가 EBS가 너무너무 중요한 세대잖아요. 그러면 대입제도 먼저 보시면 2021 학년도는 대입제도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고2죠? 고2는 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히려 더 유리하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대학 정원은 유지됐는데 재학생 수가 적어요. 이게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 이런 친구들은요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보다 쉽게 갈 수 있어요. 왜 작년 선배들 대학 잘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굉장히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재수생 애들보다도 훨씬 쉽고 그 전년도보다도 훨씬 쉽게요. 후배들이랑 또 달라요. 여러분 때가 재학생 수가요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재수한다면 불리해요. 이번 연도만 재학생 숫자가 가장 적고요.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2022죠. 얘네들은 또 다시 많아져요. 상위권 대학은요, 뭐 경쟁력은 변화 없어요. 얘네들이 왜 재수를 하겠어요? 이런 데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시를 준비한 애들은요, 불리합니다. 선생님들 100이면 100 다 붙잡고 물어봐도요, 아, 정시? 다시 한번 생각해볼래? 이렇게 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을 연수해주는 박건우 쌤이라고 있어요. 이 쌤조차도 정신을 말립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래 난 잘할 거야 정시해보렴 이렇게 말하는 쌤이면요 좀 부책임합니다. 이 쌤 누군지 알죠? 수박대 저자시죠? 그 다음에 요것도 내용을 좀 알고 두셔야 돼요. 수능 응시자 수 비율을 해볼 텐데 똑같아요. 원은요 지구과학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그 다음에 화물. 투는요 생지화물이에요. 이 화학과 물리는요 계산을 정말 잘하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선택을 해서 잘해요. 그리고 지구과학은요 아시다시피 암기만 잘해도 대박나는 과목이죠. 그리고 생물이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구과학을 많이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생명과학원은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여기 여기서 인원수가 적어진 건요 그냥 재학생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이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바닥층도 두툼하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2, 3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상위권은 달라요. 얘네들은요 정말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4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암기형 문제만 잘해도 나옵니다. 3등급은요 노력을 조금만 더 한다면 충분히 나와요. 2등급은요 정말 노력을 하면요 나옵니다. 근데 1등급은 달라요. 1등급은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가 상위권층이 매우 떴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과학고치대 재수생 얘네들이요 이 킬러 문항을 잘해요. 두 문제가 가장 어려운 거 알죠? 이런 문항들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1등급 맞기는 그러니까 이 상위권층이라는 게 1등급부터 2등급 상위권까지 층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쪽을 꽉 주름 잡고 있어요. 다시 내가 1등을 맞기 위해서는 정말 미친 듯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2는요, 선생님들 다 말리는 부분인데, 1이든 뭐 2든 등급을 확실히 맞고 싶다면 지구과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구과학을 하면 점수는 잘 나와요. 암기만 잘하시면 되거든요. 2는 1이랑 좀 다른 게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요, 교과 내용이 원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킬러 문항 풀이가 길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풀이를 해보면 A4를 절반을 접어서 한 페이지를 넘겨서 한 페이지 절반 정도 되는 거나 아니면 두 페이지 정도 되는 킬러 문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킬러 문항이 원보다 더 좀 해요. 저 이제 생명과학이 킬러 문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타임 어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심한 과목인데 이 투가 그냥 미친 킬러 같아요. 그래서 이 투 선택한 애들이 대부분 처음에 할 때는 나 머리 좋아. 뭐 이것 중이면은 할 수 있고 투도 뭐 재밌던데? 하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안 돼요. 이 투라는 과목은 서울대 준비한 아이들 그다음에 과학고 생명 많이 하자. 얘네들 일반 생물학은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다 떼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상위권 등급 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수능에서 생명과학을 선택을 한다면 원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선택할 텐데 지금 난 수능 안 볼 건데 그리고 선택 안 할 건데 생명과학 원 선택 안 할 건데 이런 친구들은요 뭐 두 배속으로 들어서 그냥 대충 딴 공부하세요. 이 원은요 2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암기형이 14문제 정도고 킬러 문항이 6문제 정도예요. 뭐 선생님에 따라서 뭐 13문제, 7문제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13문제는요. 잘 외우시면 잘 풀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13문제를 5에서 7분 안에 다 푸셔야 되고 틀리면 안 돼요. 7문제는요. 킬러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뉘면 얘네들은 암기형 문제고 얘네들은 스킬이에요. 7문제는 일반적으로 제대로 푼다 하면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주면 한 문제에 30분이 걸리거나 1시간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킬러 문항 풀어줄 때는요. 수업 시간에 2문제 정도 풀어주면은 그냥 수업 그냥 그대로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이거를 또 세밀하게 나누면 준킬러 문항이랑 킬러 문항 이렇게 나뉘어요. 이거를 풀 때는 한 문제당 5분 안에 풀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5에서 7분. 그래서 이때 13문항을 5에서 7분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 7문제를 25분 안에 다 푸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생명과학 원이라는 과목은 시간 배분이 너무 중요하고 이게 선생님들이 풀 때도 이 정도로 미친 듯이 계산해서 풀거든요. 선생님들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이 그냥 뭐 영어 풀듯이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과학은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교사 사이트에 30분 안에 다 푸셨나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선생님들도 30분 안에 푸는 사람이 별로라고 보면 그렇고 좀 적어요. 왜냐? 킬러 문항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화를 많이 내시죠. 누구를 위한 문제인가? 그리고 이런 킬러 문항을 잘 푼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사범대학 친구들이 보통 이제 진학을 하고 1년 있다가 다 문제 푸는 방법 잃어버렸는데 다시 풀라고 해도 잘 못 풀어요. HDS도 마찬가지고요. 하다 보면 재밌긴 하는데 그리고 킬러 문항은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스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요령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유형별 푸는 방법 정리.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은 이 13문항에 대한 거를 바로바로 푸는데 5분 안에 푸신다고 했잖아요. 5에서 7분.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300초거든요. 그럼 나눠보면 약 23초예요. 즉, 한 문제마다 10에서 30초 안에 다 풀어야 돼요. 여기 보시죠? 그거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요. 원이라는 과목은 내용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생물의 구성 체제가 2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 재밌어요. 그다음에 연관 내용이 빠졌고 2에서는요. 생명공학이라던가 생물의 분류본이 축소됐고 더불어서 생명과학의 역사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그럼 이걸 이제 수능을 만약에 준비한다고 했을 때 3월 안에 1회 독을 안 했다면은 버거우실 거예요. 적어도 5월 전에는 마무리를 하시고 6월 모평을 푸셔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의고사를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5월 달에 보통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우습게 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뭔 말이냐. 6월 모평까지 해서의 등급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탐구 과목을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구과학을 바꿀 것인가. 지구과학이어야 되지 화학이나 물리는 힘든 거 알죠? 계산 문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4등급까지는 암기만 잘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3등급도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6월 모평부터요. 진짜 킬러 문항이에요. 3월달에는 킬러 문항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제 킬러 문항이 이거죠. 근데 이제 처음 보고 나서는 이제부터 해야겠다 하면은 다른 과목은 언제 하시려고요. 그리고 6월달부터 재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9월달에는 재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니까 등급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6월, 9월까지 했는데 등급이 잘 안 나왔다. 그럼 내가 노력하면 등급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미친듯이 노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각으로. 그 다음에 요것 좀 보셔야 되는데 연관 내용이 빠졌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거. 그러면 문제 수준이요. 이 정도쯤은 아니에요.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교과서 그림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는 아마 못 푸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요.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서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관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수능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올해 개정 첫 해잖아요. 그래서 EBS나 모의평가 이 문항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6월, 9월 모평 문제는 엄청 잘 외우셔야 되는 거 알죠? 유형 분석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내용이 쉬워서 그 다음에 이제 줌킬러에 대한 거 13이나 14문항은 그냥 암기만 해서 푸시면 되는데 줌킬러 문항은 요거예요. 요거는 이미 유형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문제집이 많아요. 스스로 정리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잘 맞추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2등급 나옵니다. 이제 관건은 킬러 문항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즉 18문항 이 킬러 문항 2문항 빼서 18문항은 22분에서 23분 걸렸으면 매우 잘한 거예요. 정말 매우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푸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킬러 문항은 요런 거거든요. 22분에 23분이면은 이제 7분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를 5분 안에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 이렇게 풀린다면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별로 못 봤어요. 이런 친구들 3명이면은 한 명은 순천향대 의예과를 갔고요. 한 명은 건국대 수의학과를 갔고요. 한 명은 의예과 떨어져서 고려대 생물학과를 갔어요.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얘네 친구들은 새벽 2시 전까지 잔 적이 없고 토하면서도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저 미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5분 이상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킬러 문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6월 모평부터 나와요. 새로운 유형. 2번 꼬고 3번 꼬고 경우의 수가 엄청 많고. 그래서 3월 모평이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내가 좀 했는데 3월 이렇게 나오면 말이야. 야, 이 정도쯤은 좀 더 하면 6월 모평 대박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면 망해요. 6월은요. 이때부터 킬러 문항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재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9월까지 가잖아요. 재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요. 바닥층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체능 아이들. 수능 안 봐도 되거든요. 실제로 수능 가면요. 재생 애들 이제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닥층 애들이 없어지고 수시 붙은 애들이 안 보죠. 그래서 상대평가라서 등급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물 실력이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 단원별로 한번 보자면요. 2는 뭐 볼 아이들이 없을 테니까 1을 보시면 이 1, 2, 5단은요. 암기형이에요. 암기. 그래서 정리만 꼼꼼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복습을 잘 해주시고요.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실수하면 진짜 피눈물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 나오는데 좀 어려우실 만한 게 막전이하고 연관이랑 가계도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정도로 이제 수면과 흐름이라던가 수능이라던가 뭐 살펴봤고요. 내신은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암기용으로 낼 것이고요. 어디서 뭐 낼 것인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명과 이거 수능 특강 사셨죠? 이 학문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투어는요. 대학교에 진학하면 여기에 살을 붙여서 배워요. 뭐 생명공학이든 생명과학이든 간에요. 그리고 생명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생명과 원이 재미있어서 할래요 이러면 적성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투가 재밌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대학 진학을 꿈꾸셔서 진학을 하시면 굉장히 더 재밌어요. 그리고 투 과목은요. 생화학이나 화학을 좀 하셔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분자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이 생명과학의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책은 크게 6단원으로 구성이 돼서 생명과학의 역사, 세포의 특성, 세포호흡과 광합성,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이었는데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냥 배우다 보면 재밌기도 해요. 물론 제 전공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내용 쉽고 여기도 뭐 재밌어요. 여기는 여러분 싫어할 수 있는데 배우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회고사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해고사 범위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뭐 여기도 할만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 제가 세세하게 다 찝어드릴 것이며, 이렇게 이제 수업을 1강은 끝나고 뭐 유튜브 1강,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 거부터 제가 영상을 찍어 나가기 시작할 텐데, 저도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처음이라서 발음이 안 좋습니다. 발음이 세죠?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거부터는 제가 하나씩 집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가닥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